제발 강황 가루를 그냥 물에 타서 드시지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 지금까지 그 귀한 금가루를 그냥 하수구에 버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렇게 드시면 10년을 챙겨 드셔도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어머님, 아버님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아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병원이나 방송에서는 좀처럼 알려주지 않는 아주 특별하고 귀한 비결을 하나 공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무릎이 쑤시고 손가락 마디가 뻣뻣해서 비싼 보약이나 시술부터 찾고 계신가요? 이제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집 주방 구석에 굴러다니는 단돈 몇백 원도 안 하는 이것 하나만 강황에 섞어보세요. 그러면 강황의 염증 제거 효과가 무려 2000%, 그러니까 20배나 껑충 올라가게 됩니다. 며칠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5세 김성수 어르신이 참 억울해 하셨습니다. 몸속 염증 잡는다는 말에 강황물을 1년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드셨는데 무릎은 여전히 아프고 오히려 속만 쓰리다고 하셨거든요. 알고 보니 어르신은 강황의 영양분을 드신 게 아니라 그냥 노란색 찌꺼기만 삼키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마세요. 이 아들이 딱 10분 만에 1년을 먹어도 효과 없던 강황을 단 3일 만에 내 몸 살리는 보약으로 바꾸는 비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무릎 통증 싹 잡아주는 황금 식단 루틴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제 마음이 참 무겁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바로 72살의 이영숙 어르신입니다. 영숙 어르신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7살짜리 귀여운 손주가 한 명 있습니다. 어르신에게 삶의 가장 큰 낙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주저하지 않고 손주 녀석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한 바퀴 산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 연골이 닳아버리면서 그 소소한 행복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쿡쿡 쑤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서 침대 밖으로 발을 내딛는 것조차 공포였다고 하십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강황이 염증 잡는데 기가 막히다는 이야기를 보신 겁니다. 그날 이후로 영숙 어르신은 시장에 가서 노란 강황 가루를 한 보따리 사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독할 정도로 열심히 실천하셨죠. 매일 아침 등산물통에 생수를 가득 담고 강황 가루를 크게 한 숟가락 타서 꿀떡꿀떡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쓰고 텁텁한 맛이 올라와도 다시 손주 손을 잡고 걷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1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버티셨던 겁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어르신의 상태는 참담했습니다. 무릎 통증은 여전했고 오히려 평소에 없던 속쓰림과 더부룩한 위염 증상까지 생겨서 오셨거든요.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1년 동안 정말 하루도 안 거르고 이 독한 걸 마셨는데 왜 제 무릎은 그대로이고 속만 이렇게 타들어가는 걸까요? 방송에서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을까요? 하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제가 어르신의 마디 굵어진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고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강황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다만 어르신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그 귀한 황금 가루를 그냥 하수구에 버리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 이야기가 혹시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영숙 어르신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강황 속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의 염증을 싹 잡아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성격이 아주 까다롭고 고집이 셉니다. 우리가 먹는 방식이 잘못되면 우리 몸은 이 귀한 성분을 영양소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노란색 돌멩이로 인식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화장실로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 박지훈 의사가 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신 강황이 효과가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 3가지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여러분의 무릎과 혈관 건강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하신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름과 물의 전쟁 때문입니다. 과학적인 용어로 지용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머님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죠? 물과 기름은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이 바로 이 기름을 좋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컵에 물을 가득 담고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한 숟가락 넣어보세요.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기름이 물에 녹나요? 아니죠. 그냥 물 위에 둥둥 떠다닙니다. 강황가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생수에 강황가루를 타서 마시면 우리 위장 속에서 물과 강황은 따로 놉니다. 장 점막에 착 달라붙어서 흡수가 되어야 하는데 물에 겉돌다 보니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씻겨 내려가는 것이죠. 영숙 어르신이 1년 내내 드신 것은 강황의 영양분이 아니라 흡수되지 못한 노란색 섬유질 찌꺼기였던 셈입니다. 비싼 돈 들여서 사놓고 결과적으로는 장 청소만 시키신 꼴이 된 것이죠. 강황은 반드시 기름이라는 리무진을 타야만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티켓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몸의 엄격한 검문소 때문입니다. 바로 간의 초회 통과 효과라는 것인데요.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이 강황을 아주 잘 챙겨 먹어서 장에서 간신히 흡수시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커큐민 성분은 혈관을 타고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으로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간은 너무나 똑똑하고 깐깐합니다. 간은 외부에서 들어온 낯선 물질을 일단 적으로 간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간의 입장에서는 커큐민이 밥이나 빵처럼 익숙한 영양소가 아니라 빨리 처리해서 내보내야 할 이물질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간이라는 무서운 검문소에서 입구 컷을 당해버립니다. 간이 커큐민을 보자마자 이건 필요 없는 거야 라며 딱지를 붙여서 소변으로 바로 배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강황을 숟가락으로 퍼 드셔도 실제로 피 검사를 해보면 혈액 속에 커큐민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먹자마자 간이 다 쫓아냈으니까요. 이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간을 속이거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특수한 보디가드가 반드시 동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강황과 울금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흔히들 울금이랑 강황이랑 다 똑같은 거라고 말씀하시죠. 생긴 것도 비슷하고 색깔도 노랗다 보니 그렇게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 둘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 차이를 꼭 아셔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강황은 뿌리의 줄기 부분이고 그 성질이 아주 따뜻합니다. 반면에 울금은 덩이 뿌리 부분이고 성질이 매우 차갑습니다. 평소에 손발이 차고 배가 자주 살살 아픈 우리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고 울금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배가 더 차가워지고 설사를 하거나 기운이 빠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핵심 성분의 함량 차이입니다. 진짜 배기 강황의 커큐민 함량은 울금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높습니다. 가격은 오히려 강황이 더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데도 많은 분이 엉뚱하게 울금을 사서 드시면서 효과가 없다고 속상해 하십니다. 1년을 드셔도 남들 한 달 먹은 효과도 못 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어머님, 아버님, 이제 정리가 좀 되시나요? 강황은 기름 성질이라 물에 안 녹고 간신히 몸에 들어가도 간이라는 검문소가 내쫓고 그나마 드셨던 게 성질이 다른 울금이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니 무릎 통증이 사라질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저 박지훈 의사가 여러분의 잃어버린 1년을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이 까다로운 강황을 어떻게 요리해야 우리 몸속 뼈속까지 쏙쏙 흡수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건강 박사가 되어 계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황을 보약으로 만드는 마법의 조합을 알아보러 가실까요? 어머님, 아버님,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왜 강황이 우리 몸속에서 겉돌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그 까다로운 강황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비법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만 아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비싼 돈을 버리지 않고 강황의 효능을 뼛속까지 쏙쏙 빨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비밀은 아주 간단합니다. 강황을 혼자 보내지 말고 아주 든든하고 힘이 센 보디가드 2명을 붙여서 보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디가드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우리 주방에 늘 있는 검은 후추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식당에서 설렁탕이나 순대국을 먹을 때 무심코 후추를 톡톡 뿌려서 드시죠. 그게 단순히 맛 때문인 줄 아셨겠지만 사실 그 안에는 우리 조상님들의 엄청난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후추 속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녀석이 우리 몸속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똑똑한 간이 강황을 이물질로 보고 쫓아낸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 후추가 강황과 같이 들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간이라는 검문소 앞에 딱 버티고 서서 문을 걸어 잠그는 문지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간이 강황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할 때 후추가 잠깐만요. 이분은 귀한 손님이니까 그냥 통과시키세요. 하고 막아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하면요. 미국과 인도의 대학 연구진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왜 강황이 우리 몸속에서 겉돌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그 까다로운 강황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비법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만 아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비싼 돈을 버리지 않고 강황의 효능을 뼛속까지 쏙쏙 빨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비밀은 아주 간단합니다. 강황을 혼자 보내지 말고 아주 든든하고 힘이 센 보디가드 2명을 붙여서 보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디가드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우리 주방에 늘 있는 검은 후추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식당에서 설렁탕이나 순대국을 먹을 때 무심코 후추를 톡톡 뿌려서 드시죠. 그게 단순히 맛 때문인 줄 아셨겠지만 사실 그 안에는 우리 조상님들의 엄청난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후추 속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녀석이 우리 몸속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똑똑한 간이 강황을 이물질로 보고 쫓아낸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어머님, 아버님, 이제 정리가 좀 되시나요? 강황은 기름 성질이라 물에 안 녹고 간신히 몸에 들어가도 간이라는 검문소가 내쫓고 그나마 드셨던 게 성질이 다른 울금이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니 무릎 통증이 사라질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간의 입장에서는 커큐민이 밥이나 빵처럼 익숙한 영양소가 아니라 빨리 처리해서 내보내야 할 이물질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간이라는 무서운 검문소에서 입구 컷을 당해버립니다. 간이 커큐민을 보자마자 이건 필요 없는 거야 라며 딱지를 붙여서 소변으로 바로 배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강황을 숟가락으로 퍼드셔도 실제로 피검사를 해보면 혈액 속에 커큐민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먹자마자 간이 다 쫓아냈으니까요. 이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간을 속이거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특수한 보디가드가 반드시 동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강황과 울금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흔히들 울금이랑 강황이랑 다 똑같은 거라고 말씀하시죠. 생긴 것도 비슷하고 색깔도 노랗다 보니 그렇게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 둘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 차이를 꼭 아셔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강황은 뿌리의 줄기 부분이고 그 성질이 아주 따뜻합니다. 반면에 울금은 덩이뿌리 부분이고 성질이 매우 차갑습니다. 저 박지훈 의사가 여러분의 잃어버린 1년을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이 까다로운 강황을 어떻게 요리해야 우리 몸속 뼈속까지 쏙쏙 흡수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건강 박사가 되어 계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황을 보약으로 만드는 마법의 조합을 알아보러 가실까요?
강황만 먹었을 때와 후추를 같이 먹었을 때를 비교했더니 세상에나 흡수율이 무려 2000%나 증가했습니다. 2000%면 20배라는 뜻입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강황 가루 위에 무심코 뿌린 후추 몇 알이 내 몸에 흡수되는 양을 20배나 뻥튀기 해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원리를 다 배우셨으니 저 박지훈 의사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자, 이제 두 번째 보디가드를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기름이라는 이름의 리무진입니다. 강황은 지용성, 즉 기름을 좋아하는 성질이라고 말씀드렸죠. 강황이라는 귀한 손님을 우리 몸의 세포까지 안전하게 모시려면 전용 리무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강황을 기름과 섞어서 섭취하면 미세한 기름 입자들이 강황 성분을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이렇게 기름 코팅이 된 강황은 장점막이라는 미끄럼틀을 아주 매끄럽게 통과합니다. 이때 어떤 기름이 좋을지 고민되시죠? 집에 있는 건 다 됩니다. 올리브유도 좋고 향긋한 들기름도 정말 좋습니다. 특히 코코넛 오일은 더 좋은데요. 코코넛 오일 속에 들어있는 특수한 성분이 강황을 우리 뇌세포까지 직접 배달해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는 최고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치트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뜨거운 열기, 불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강황을 절대 날로 먹지 않습니다. 항상 기름에 볶거나 뜨거운 열을 가해서 요리를 하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강황을 가열하면 꽁꽁 뭉쳐있던 커큐민 입자들이 열을 받아서 구조가 느슨해집니다. 물에도 안 녹고 기름에도 깐깐하던 녀석이 뜨거운 열을 받으면 성질이 유순해지면서 우리 몸에 쏙쏙 들어오기 좋은 형태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생가루를 찬물에 타서 드시는 건 정말 최악의 방법입니다. 대신 기름에 살짝 볶거나 따뜻한 우유나 국물에 타서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정리해볼까요? 강황이라는 주인공, 후추라는 문지기, 그리고 기름이라는 리무진, 이 세 박자가 딱 맞아야 비로소 내 몸에 염증이 잡히고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24시간 황금 건강 시간표를 공개하겠습니다. 복잡한 건 딱 질색이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아침에는 마시고 저녁에는 뿌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침 공복에 마시는 황금 라떼입니다. 이게 바로 제 환자분들이 가장 효과를 많이 본 비결입니다. 만드는 법 정말 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전자레인지나 냄비에 우유 한 컵을 따뜻하게 드세요. 우유가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쓰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강황 가루를 딱 한 티스푼 넣으세요. 밥 숟가락 아닙니다. 작은 티스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디가드들을 불러와야겠죠? 후추통을 꺼내서 3번 정도 톡톡 털어 넣으시고요.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한 티스푼을 섞어주세요. 처음에는 기름이 둥둥 뜨고 색깔도 노란 게 꼭 미술시간 물통 같아서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 딱 감고 한 잔 드셔보세요. 따뜻한 우유의 고소함이 강황의 쓴맛을 감싸주고 후추의 알싸한 향이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이걸 아침 공복에 한 잔 드시면 밤새 잠들어 있던 몸속 세포들이 노란 커큐민 샤워를 하면서 깨어납니다.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지방과 우리가 넣어준 오일 덕분에 흡수율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만으로 만드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생가루를 찬물에 타서 드시는 건 정말 최악의 방법입니다. 대신 기름에 살짝 볶거나 따뜻한 우유나 국물에 타서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정리해볼까요? 강황이라는 주인공, 후추라는 문지기, 그리고 기름이라는 리무진, 이 세 박자가 딱 맞아야 비로소 내 몸에 염증이 잡히고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름 코팅이 된 강황은 장점막이라는 미끄럼틀을 아주 매끄럽게 통과합니다. 이때 어떤 기름이 좋을지 고민되시죠? 집에 있는 건 다 됩니다. 올리브유도 좋고 향긋한 들기름도 정말 좋습니다. 특히 코코넛 오일은 더 좋은데요. 코코넛 오일 속에 들어있는 특수한 성분이 강황을 우리 뇌세포까지 직접 배달해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는 최고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치트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뜨거운 열기, 불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강황을 절대 날로 먹지 않습니다. 항상 기름에 볶거나
뜨거운 열을 가해서 요리를 하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강황을 가열하면 꽁꽁 뭉쳐있던 커큐민 입자들이 열을 받아서 구조가 느슨해집니다. 물에도 안 녹고 기름에도 깐깐하던 녀석이 뜨거운 열을 받으면 성질이 유순해지면서 우리 몸에 쏙쏙 들어오기 좋은 형태로 변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디가드를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기름이라는 이름의 리무진입니다. 강황은 지용성, 즉 기름을 좋아하는 성질이라고 말씀드렸죠. 강황이라는 귀한 손님을 우리 몸의 세포까지 안전하게 모시려면 전용 리무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강황을 기름과 섞어서 섭취하면 미세한 기름 입자들이 강황 성분을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공복에 마시는 황금 라떼입니다. 이게 바로 제 환자분들이 가장 효과를 많이 본 비결입니다. 만드는 법 정말 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전자레인지나 냄비에 우유 한 컵을 따뜻하게 드세요. 우유가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은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쓰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강황 가루를 딱 한 티스푼 넣으세요. 밥 숟가락 아닙니다. 작은 티스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디가드들을 불러와야겠죠. 후추통을 꺼내서 3번 정도 톡톡 털어 넣으시고요.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한 티스푼을 섞어주세요. 처음에는 기름이 둥둥 뜨고 색깔도 노란 게 꼭 미술시간 물통 같아서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 딱 감고 한 잔 드셔보세요. 따뜻한 우유의 고소함이 강황의 쓴맛을 감싸주고 후추의 알싸한 향이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이걸 아침 공복에 한 잔 드시면 밤새 잠들어 있던 몸속 세포들이 노란 커큐민 샤워를 하면서 깨어납니다.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지방과 우리가 넣어준 오일 덕분에 흡수율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냉장고에 있는 재료만으로 만드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두 번째는 저녁 식탁의 비밀 병기입니다. 따로 챙겨 먹기 귀찮으신 분들에게 딱입니다. 바로 강황밥과 강황볶음입니다. 밥 지으실 때 쌀 위에 강황가루 한 티스푼과 들기름 한 큰술을 둘러서 취사 버튼을 누르세요. 밥솥 뚜껑을 열면 황금색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영양밥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반찬을 드실 때, 특히 생선구이나 고기볶음을 드실 때 후추 뿌리듯이 강황 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셔보세요. 기름진 음식과 강황이 만나면 서로 돕고 돕는 상생 효과가 일어납니다. 소화도 훨씬 잘 되고 기름진 음식의 나쁜 성분도 중화시켜줍니다. 이 티스푼 한 번의 기적을 믿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영숙 어르신도 이 방법을 딱 3개월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지금은 저를 만날 때마다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깃털처럼 가볍다는 게 이런 기분인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신장 건강, 그리고 투석에 대한 공포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선생님, 강황이 신장에 나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하며 걱정스럽게 물어보시곤 합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 마세요.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물입니다. 강황을 드실 때는 평소보다 물을 2배 정도 더 많이 드셔주시면 됩니다. 깨끗한 물이 우리 몸속의 옥살산을 씻어내주기 때문에 결석 걱정 없이 안전하게 강황의 효과만 쏙쏙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들이 드리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강황 드실 땐 꼭 물 한 잔 더 챙겨 드세요. 자,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분들은 바로 담석이 있는 분들입니다. 강황은 우리 몸에서 담즙 분비를 아주 활발하게 도와주는 기특한 일을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천연 소화제가 없죠. 하지만 이미 쓸개에 돌이 있는 담석증 환자분들이나 담도가 좁아진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바로 과유불급의 원칙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참 정이 많고 손이 크시죠. 몸에 좋다고 하면 밥숟가락으로 푹푹 퍼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환자 중 한 분도 강황이 관절에 좋다니까 아침 저녁으로 한 숟가락씩 드셨다가 배가 뒤집어지고 설사를 하셔서 병원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비싼 약을 먹는 것보다 우리 주방에 있는 식재료를 제대로 알고 지혜롭게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어머님, 아버님,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실 수 있겠죠?
내일 아침 따뜻한 황금 라떼 한 잔으로 여러분의 무릎과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 강황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그 비법을 다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들 같은 마음으로 아주 중요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해지려고 먹는 음식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신장 건강, 그리고 투석에 대한 공포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선생님, 강황이 신장에 나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하며 걱정스럽게 물어보시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황 자체는 우리 몸에 정말 유익하지만 특정 상황에 놓인 분들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황 속에는 시금치나 견과류처럼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녀석이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면 작고 딱딱한 결석을 만들 가능성이 생깁니다. 만약 과거에 요로 결석으로 고생을 하셨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어머님, 아버님들이라면 무턱대고 강황을 많이 드시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 마세요.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물입니다. 강황을 드실 때는 평소보다 물을 2배 정도 더 많이 드셔주시면 됩니다. 깨끗한 물이 우리 몸속의 옥살산을 씻어내 주기 때문에 결석 걱정 없이 안전하게 강황의 효과만 쏙쏙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들이 드리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강황 드실 땐 꼭 물 한 잔 더 챙겨 드세요. 자, 2번째로 주의해야 할 분들은 바로 담석이 있는 분들입니다. 강황은 우리 몸에서 담즙 분비를 아주 활발하게 도와주는 기특한 일을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천연소화제가 없죠. 하지만 이미 쓸개에 돌이 있는 담석증 환자분들이나 담도가 좁아진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강황이 담즙을 팍팍 밀어낼 때 쓸개에 있던 돌이 같이 움직이면서 담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님, 아버님 중에 담석이 있다고 이미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강황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저 같은 전문의나 주치의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셔야 합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습관이 아픔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비싼 약을 먹는 것보다 우리 주방에 있는 식재료를 제대로 알고 지혜롭게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어머님, 아버님,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실 수 있겠죠? 내일 아침 따뜻한 황금 라떼 한 잔으로 여러분의 무릎과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황 자체는 우리 몸에 정말 유익하지만 특정 상황에 놓인 분들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황 속에는 시금치나 견과류처럼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녀석이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면 작고 딱딱한 결석을 만들 가능성이 생깁니다. 만약 과거에 요로 결석으로 고생을 하셨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어머님, 아버님들이라면 무턱대고 강황을 많이 드시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드실 때, 특히 생선구이나 고기볶음을 드실 때 후추 뿌리듯이 강황 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셔보세요. 기름진 음식과 강황이 만나면 서로 돕고 돕는 상생 효과가 일어납니다. 소화도 훨씬 잘 되고 기름진 음식의 나쁜 성분도 중화시켜줍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 강황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그 비법을 다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들 같은 마음으로 아주 중요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해지려고 먹는 음식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2번째는 저녁 식탁의 비밀 병기입니다. 따로 챙겨 먹기 귀찮으신 분들에게 딱입니다. 바로 강황밥과 강황볶음입니다. 밥 지으실 때 쌀 위에 강황 가루 한 티스푼과 들기름 한 큰술을 둘러서 취사 버튼을 누르세요. 밥솥 뚜껑을 열면 황금색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영양밥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바로 과유불급의 원칙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참 정이 많고 손이 크시죠. 몸에 좋다고 하면 밥 숟가락으로 푹푹 퍼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환자 중 한 분도 강황이 관절에 좋다니까 아침 저녁으로 한 숟가락씩 드셨다가 배가 뒤집어지고 설사를 하셔서 병원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작은 티스푼으로 한두 번, 그램 수로 따지면 3g에서 3g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욕심내서 많이 드신다고 염증이 더 빨리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위점막을 자극해서 속 쓰림만 유발할 뿐이죠. 어머님, 아버님, 이 아들이 딱 정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황금라떼 한 잔, 그리고 밥 지을 때 한 티스푼, 딱 그만큼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건강은 한 번에 몰아서 하는 숙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적금 같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숙 어르신은 이제 다시 손주 손을 잡고 공원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어머님, 아버님, 한평생 가족들 위해 헌신하셨으니 이제는 본인의 무릎을 위해 딱 5분만 투자해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활짝 웃으시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자 효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중 딱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강황은 물이 아닌 기름이나 우유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둘째, 간의 문을 열어줄 후추를 꼭 넣으세요. 셋째, 따뜻하게 데워 드시는 것 절대로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아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이었습니다.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젊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이 아들이 딱 정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황금 라떼 한 잔, 그리고 밥 지을 때 한 티스푼, 딱 그만큼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건강은 한 번에 몰아서 하는 숙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적금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피를 맑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이 또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황도 피를 잘 돌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약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너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꼭 진료받으시는 병원 선생님께 저 오늘부터 강황 조금씩 먹어보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하고 한마디만 물어봐 주세요. 그 한마디가 어머님의 건강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 꼭 기억해 주실 거죠? 신장이 걱정되면 물을 많이 마시고 담석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하고 무엇보다 욕심내지 말고 딱 정해진 약만 먹기. 이 3가지만 지키시면 강황은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초병이 되어줄 겁니다.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서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아들이 하나하나 읽고 진심을 담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무릎 아픈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참 좋겠죠. 그리고 만약 지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피를 맑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이 또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황도 피를 잘 돌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약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너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꼭 진료받으시는 병원 선생님께 저 오늘부터 강황 조금씩 먹어보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하고 한마디만 물어봐 주세요. 그 한마디가 어머님의 건강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열쇠가 될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는 게 이 아들 같은 의사 박지훈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자, 이제 주의사항까지 다 배우셨으니 안심하고 강황의 마법을 시작해보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황은 약이 아니라 식품입니다.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는 게 이 아들 같은 의사 박지훈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자, 이제 주의사항까지 다 배우셨으니 안심하고 강황의 마법을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중 딱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강황은 물이 아닌 기름이나 우유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둘째, 간의 문을 열어줄 후추를 꼭 넣으세요. 셋째, 따뜻하게 데워 드시는 것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영숙 어르신은 이제 다시 손주 손을 잡고 공원 산책을 즐기고 계십니다. 어머님, 아버님, 한평생 가족들 위해 헌신하셨으니 이제는 본인의 무릎을 위해 딱 5분만 투자해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활짝 웃으시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자 효도입니다.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서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아들이 하나하나 읽고 진심을 담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무릎 아픈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참 좋겠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아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이었습니다.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젊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